뒤집힌 제사상의 비밀, 미쳐버린 며느리들과의 전쟁. 제사상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남편 제삿날이 돌아왔다. 평생 해오던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지만 술잔을 들 때마다 손끝이 자꾸 떨렸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다. 마루에는 자식들,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여 떠들썩했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 평생 같이 살던 그이가 없으니 아무리 북적여도 집안이 텅 빈 듯했다. 마지막 술잔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상 위가 와르르 흔들리더니 접시가 넘어지고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술잔까지 깨져서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이제 집 문서를 큰아들 앞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였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젓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분명히 듣지 못한 약속, 내가 모르는 말을 남편이 했다고 자식들이 주장하는 순간이었다. 큰아들 태수마저 머뭇거리며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내 편이 아닌 쪽에 섰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귀로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다. 남편이 평생 내게 집은 내가 지킨다고 했지,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다리가 휘청거렸다. 작은 딸마저도 큰오빠가 집을 물려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이 집은 내가 빚을 갚고 밥을 굶어가며 자식들 키워내며 땀과 눈물로 일군 곳이었다. 그 모든 세월을 무시하고 이 집을 그냥 장남에게 넘기는 게 당연하다는 듯 자식들 입에서 흘러나오니 가슴속이 뜨겁게 뒤집혔다. 그때 큰 며느리의 눈빛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제 연세도 있으니 집을 정리하라는 태도였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아버지 뜻을 말하느냐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며 터져나왔다. 방하는 순간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모두의 눈빛이 내겐 낯설게만 느껴졌다. 친척들도 손주들도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듯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 믿었던 자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상위가 뒤집힌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뒤집히고 있었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아버지 뜻이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너희가 꾸며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손으로 내 집을 내어줄 일은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세였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건가? 내가 모르는 약속이 정말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인가?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제사상은 단순히 넘어간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덫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제사상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눈빛은 매일같이 날카로워졌고
큰아들은 점점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밥상을 차려도 예전처럼 고맙다며 웃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외롭게 했다. 작은 딸에게 기대보려고 전화를 걸어봤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했는데 막상 얘기를 꺼내자 마음은 더 깊이 내려앉았다. 딸은 친정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댁 눈치도 보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니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딸의 말이 서운했다. 아니, 서운한 걸 넘어 배신처럼 느껴졌다. 친정 식구들에게도 넌지시 흘려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뻔했다. 나이 들면 집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였다. 내가 욕심을 내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라는 말까지 들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다. 내가 욕심을 낸 걸까?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게 욕심일까? 며느리들은 틈만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서류장을 열어보려는 눈치를 보였다. 내가 없는 틈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집인데도 내가 주인이 아닌 듯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부엌에서 반찬을 꺼낼 때도, 방 안에서 옷을 개킬 때도 발자국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며 불안해졌다. 더 서글픈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면 누군가 내 뒤에서 수군거렸다. 남편 제삿날에 집안이 뒤집혔다더라. 큰아들 며느리가 이제 집주인이 될 거라더라. 별별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의 눈길이 내 등을 찌르는 듯 아팠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상황을 남겨두고 떠났느냐고 원망이 치밀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이가 내게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장남에게 집을 넘기라는 말, 내 귀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그 말이 사실일 리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는 뜻이다. 방 한구석에 앉아 앨범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에 내가 웃으며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은행 빚을 갚으려고 새벽마다 망리를 다니던 기억, 자식들. 학비를 내느라 입술이 터지도록 아껴가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 모든 세월이 이 집 벽에 배어 있는데 이제 와서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다니. 나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래, 지금은 고립됐다. 자식들도 친정도 친척도 이웃도 다 내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 집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지난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울음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싸워야 한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잠을 설친 끝에 새벽녘에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누워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집안이 고요했다. 아이들도 며느리들도 모두 잠든 듯했다. 나는 슬리퍼를 끌며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평생 동안 그이가 쓰던 방이었다. 책장과 서랍장, 작은 책상 하나가 놓인 소박한 공간. 하지만 그곳에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그이가 아직도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부를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하나를 열었다. 늘 자물쇠를 채워두던 서랍인데 이상하게도 잠금쇠가 풀려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던 걸 보면 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하나하나 펼쳤다. 그중 하나에서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필체였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유언장처럼 보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은 아내 서진에게 남긴다. 자식들에게는 각자 이미 마련해준 전세와 학비로 족하다. 내 아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집만큼은 아내 몫으로 두어야 한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내가 알던 그이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옆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은행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이었는데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큰아들 태수의 이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민정의 이름이었다. 거액의 돈이 오간 흔적이 선명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몇 달 사이였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많은 돈이 왜 며느리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갔던 걸까? 혹시 며느리가 남편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 아니면 아들과 함께 무언가 꾸민 건 아닐까? 나는 두 손으로 서류를 꼭 움켜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때 문득 제삿날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이 약속하셨다는 말. 혹시 그 약속이 돈과 관련된 건 아니었을까? 남편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꿰매 빠져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 아닐까? 서류 뭉치 밑에서 작은 열쇠가 하나 나왔다. 낡은 금속 열쇠였다.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남겨둔 것 같았다. 나는 열쇠를 손바닥에 꼭 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 순간 방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류와 열쇠를 황급히 서랍에 넣고 방문을 살짝 닫았다.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지만 발자국은 곧 멀어졌다. 아마 며느리 중 누군가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가는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는 확실했다. 남편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편을 속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며느리들, 그리고 아들까지도 얽혀 있을지 모른다.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나는 결심했다. 이 서류와 열쇠, 그리고 남편의 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 무기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으로 낯선 봉투가 날아들었다. 등기 우편, 보내는 이는 변호사 사무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어보니 소송장이었다. 며느리 이름으로 제기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내 눈앞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빼앗으려는 칼이 휘둘러지고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소송장 종이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베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 분명 내 손에 있는데 며느리들은
가짜 약속을 내세워 법을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나 혼자 버티지 않으면 이 집은 단숨에 내 손에서 넘어갈 상황이었다.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형제들도 사촌들도 다들 내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집을 넘기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도리어 내 고집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나를 위로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 눈길도 차가웠다. 장을 보러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제삿날부터 소송까지 별별 소문이 동네를 돌고 있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보다 결국 자식한테 집 뺏기는 신세라는 비웃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남편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 왜 이런 꼴을 남기고 갔냐고, 왜 미리 나를 지켜줄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냐고 속으로 원망을 퍼부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의 글씨로 또렷하게 적힌 그 유언장이 머릿속을 지켰다. 집은 아내 몫으로 두어야 한다. 그 문장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며느리들은 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큰아들은 결국 내 편이 아니었다. 하루는 태수가 조심스레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는 편히 쉬시라. 집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평생을 걸어 지킨 내 자리인데 내가 뭐라고 그딴 말을 하느냐고 속으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통이 막혔다. 마치 온 사방이 좁아들어 내가 숨을 곳 하나 없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 사이사이에 쌓인 세월의 흔적이 애처롭게만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내 눈빛에서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서재 서랍 속 작은 열쇠가 생각났다. 남편이 남겨둔 단서. 어쩌면 이 상황을 뒤집을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어디에 맞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열쇠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다. 지금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내 손에 남겨진 단서, 남편의 글, 그리고 내 의지.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 집을 지킬 유일한 길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 싸움 끝까지 버티겠다. 울며 주저앉는 대신 이 손으로 증거를 찾아내고 며느리들의 거짓을 파헤치겠다. 설령 모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내 집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 그날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송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저녁에는 며느리들 눈빛이 가시처럼 꽂혔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인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가던 길에 오래전 남편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부쩍 늘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는 눈가가 붉어졌다. 남편 얘기를 꺼내며 한참 동안 서성이던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남편이 생전에 늘 말했다는 것이다. 집만큼은 아내에게 남겨야 한다고. 장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생한 아내 몫으로 둬야 한다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의 유언장에서 읽은 그대로의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미쳐버린 게 아니었다. 누군가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남편의 진심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라 시장 한복판에서 얼굴을 돌려 훔쳤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며느리들이 입에 담은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 서랍을 다시 열었다. 봉투 속 남편의 글을 꺼내 쥐었다. 집은 아내 몫으로 남긴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다시 읽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낡은 열쇠를 집어들었다. 남편의 친구가 해준 말과 이 문장이 겹치면서 열쇠가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소송장이 날아왔을 때는 벼랑 끝에 몰린 듯 했는데 이제는 달랐다. 분명히 내 손에 무기가 있었다. 남편의 유언, 친구의 증언,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열쇠. 이것들이 모이면 며느리들의 거짓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뒤 은행에서 남편 명의로 된 낯선 계좌를 확인하게 되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남편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어왔고 사망하기 직전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빠져나간 돈의 일부가 며느리 민정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제야 그림이 맞춰졌다. 며느리와 아들이 남편의 돈을 건드렸고 그것을 숨기려 집 문서까지 넘기려 한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를 꽉 물었다. 울음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제는 싸움뿐이었다. 법으로도 세상의 눈초리로도 가족의 배신으로도 내 자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내 지난 인생이 다 부정당한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 존재와 내 자리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반격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불은 아직 작고 흔들리지만 언젠가 큰 불길이 되어온 집안을 뒤엎을 날이 올 것이다. 6. 그날은 며느리들이 친척 몇몇을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다. 소송을 앞두고 합의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속이 뻔히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압박해 집 문서를 내놓게 만들려는 술수였다. 나는 일부러 침착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내 앞에는 차갑게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고 내 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다. 며느리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집은 장남 몫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큰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나를 보지 않았다. 작은 딸은 방 한쪽에서 애써 시선을 피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나를 설득하려는 말을 던졌다.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나는 봉투를 열고 남편이 남긴 글을 꺼내 들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집은 아내 서진에게 남긴다.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아내 몫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들의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나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손을 꼭 움켜쥐며 읽었다. 글을 다 읽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이어서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놓았다.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 그리고 그 돈이 며느리 민정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 내가 내밀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는 눈초리, 이제야 실체가 드러났다는 듯한 탄식이 뒤섞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친구가 증언해준 이야기를 꺼냈다. 집은 반드시 아내 몫으로 두라고, 그 말이 남편의 진심이었다고. 내가 말하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으로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큰아들은 그제야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간 건지 아니면 함께 꾸민 일인지 그 진실은 아직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의 계략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방안은 더 이상 며느리들의 무대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쫓겨날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력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오늘 나는 울음이 아니라 증거로 싸웠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폭로의 날이 지나고 며칠 되지 않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은행 거래 내역과 남편의 유언장을 친척들 앞에서 공개한 일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동안 멀찍이서 나를 조롱하던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를 불쌍히 여기던 눈빛 대신 며느리들을 향한 싸늘한 눈초리가 번졌다. 큰 며느리 혜진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그녀의 얄밉던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고개 숙인 채 다니는 꼴이 낯설기까지 했다. 둘째 며느리 민정은 더 처참했다. 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문제되면서 남편 회사에까지 소식이 흘러갔다. 결국 아들과 함께 회사 감사에 불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편의 재산을 건드린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큰아들 태수는 집에 들어오기를 꺼렸다. 며칠씩 연락도 끊기고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곤 했다. 그는 며느리들 뒤에 서서 나를 몰아붙였던 날의 당당함을 잃어버린 채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결국 잘못된 길을 택하게 만든 것도 어미로서 내 탓 같았다. 작은 딸 지영이는 조심스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처음엔 나서기를 꺼렸지만 며느리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나니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었다. 내가 혼자서 싸우는 걸 보고 뒤늦게라도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젠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피부와 깊게 팬 눈가, 그러나 그 속에는 다시 힘이 살아나고 있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떨리던 목소리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무너졌고 진실은 드러났다.
이 집의 중심은 결국 다시 나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다. 무너져 내린 건 며느리들의 욕심과 아들의 방황이었고, 다시 세워진 건 나의 자존심과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결국 집안은 피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긴 싸움이 끝나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소송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며느리들이 내민 거짓 증거는 무너졌고 남편의 글과 증언이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은행 계좌 문제로 며느리들은 동네 망신을 당했고 큰아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햇살을 맞았다. 오래된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눈부셨다. 그동안 울음과 분노로 가득했던 가슴이 처음으로 편안해졌다. 숨이 깊게 쉬어졌다. 이 집은 무너질 뻔했지만 끝내 지켜냈다. 단순히 벽돌과 기와를 지킨 게 아니었다. 내 지난 인생, 내 이름, 내 자리 그 자체를 지켜낸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집의 주인, 나 자신으로 서 있었다. 작은 딸이 내 옆에 와서 조심스레 팔을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터져 나왔을 텐데,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이제 누구의 동정이나 시선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였다. 밤이 되어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다.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남긴 말, 내가 끝까지 지켰다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욕심도 아닌 내 삶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고개를 세웠다. 눈앞에는 여전히 파란 불빛처럼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세월은 이제 끝났다. 나는 아내였고 어머니였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리에서 당당히 서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붙들어 줄 겁니다.